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카콜라요. 신카콜라와 반수생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콜라인데 이게 그냥 콜라가 아니군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 내용과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3명이 잇따라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이게 아마 1호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다 말했습니다.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당의 어른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대사면 운운하고 당에 무슨 대통령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그렇게 언론지상에 도배를 하고 나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단한 시혜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사면 홍준표 대표도 당장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이 정당의 윤리 징계나 이런 것들 희화화하면 사용해왔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징계 상태에 있는 국민의힘의 전직 두 대표 홍준표, 이준석. 이 혁신안 건으로 오늘 또 의결도 됐어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보고된다 그러죠. 이제 대사면, 당내 징계에 대해서 이제 없었던 걸 해주겠다. 사면이라는 표현 나오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만두세요. 왜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반응이요. 특히 김현철 김현철이라고 그랬네요. 김철현 죄송합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나오 계신데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유난히 얘기가 설명이 많으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화도 난 것 같고요. 이렇게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홍준표 대표하고 일단 김기현 당대표하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악연 문제로 먼저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 그 2011년도에 홍준표 이 시장이 처음으로 여당의 대표를 했을 때 예. 그때 그 홍준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보원이었는데 그 독고다이 정치를 하죠. 근데 유일하게 그때 잠깐만 독고다이 정치. 그 독고다이 혼자 하는 이거 방송에 적합하지 않았으니까 혼자 정치. 예, 이제 혼자 약간 나도 혼자 한다. 본인 중심 어떤 정치를 하는데 그때 2011년도 당 대표였을 때 유일하게 그때 약간 개보원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현재의 대표인 김기현 그때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훨씬 더 한 수 아래 정치인. 본인이 주도부일 때 밑에 대변인 역할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상사는 한 번 상관 영원한 상관인데.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이제 김기현 이제 대표되고 난 다음에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하고 또 수요 때 골프에 대한 부분도 진상 조사를 제대로 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징계를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갑자기 소위 말해서 약간 아래 사람 한 수 아래의 정치인이 본인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고 하니.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것도 지금 뭐 인요한 교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정치인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뭐 이겁니까 그럼? 일단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이게 약간 끼워 넣기 사면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주 타겟으로 보는 건 이준석 당대표의 전직 당대표에 대한 그 사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준석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 두 번째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안 바뀐다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무거운 수행을 한다면 모종의 정치적 결심을 할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무소속이든 아니면 신당설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명분을 서로 이제 저로 주고 보고 뺏겨야 되거든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어쨌든 대사면하게 되면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으려고 하는 포용하는 노력을 계속 그러니까 보여주고 명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명분을 조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홍준표 시장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는 홍준표 시장 나를 왜 끼워 거기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끼워넣기 뭐 깍두기처럼 돼버리니 더 이제 저렇게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생각을 해서 그렇게 SNS에 글을 그냥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주말 동안.
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혁신안 1호로 당내 징계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사면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의결이 됐어요. 결국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당사자들은 강하게 됐어요.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어떤 좀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반수생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조교 선생님이 그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주었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아, 쉰카콜라하고 반수생이 저기서 나왔군요. 김영주 전 예. 의원님. 그럼 지금 이 박정화 대변인이 한 저 설명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당원들은 아마 이준석 대표의 저런 반응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을 지금 사면해 주냐 아, 지금 왜 갑자기? 그런 여전히 이제 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은 크게 반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대상자도 아니고 사실은 뭐 사면이 되거나 안 되거나 예. 딱히 본인의 어떤 행보에는 예. 관련 없어 보여요, 지금. 그런데 굳이 박정화 대변인이 그 싱카콜라란 말을 해서 한번 물론 인용을 했은 거예요. 인용을 했습니다만. 했지만 인용하는 것 자체가 또 신기를 불편해.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주말 내내 자기 마음이 시원하다 할 정도로 많은 글을 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정리될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왈가왈부에도 불구하고 인용환 위원장의 그런 포석은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조금은 흔들 수 있다. 아, 지금 그러면은 본인은 반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흔들어 놓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네. 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의 기본 기조는 예. 여전히 핵심은 혁신의 대상은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공천 줄 수도 있어. 좀 기다려봐.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도 뭐 마냥 그렇게 마이웨이 할 수는 없는 지경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사실 이미 떠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야말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당은 사실은 시간만 지나면 내 당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난다는 거는 총선 뒤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총선도 지나고 자연적으로 다 죽고 나면 내가 뭐 훨씬 오. 실제로 좀 심한 말이지만 예. 뭐 꼰대들 다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누가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냐. 그냥 그렇기 전문 용어가 많이 때문에 나와요. 독고다이 꼰대 예. 막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표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는 신당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 이준석 대표는 예. 당을 나갔다 들어올 망정.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을 흔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의 지금 정확한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반응을 굉장히 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뭔가 신경이 쓰인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너무 불만이 많다 이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좀 지난 거예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징계 그 결정이 나오기 즈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자들은 핵가인 소리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들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 때는 저 홍준표 대구시장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약간 윤리 심사 때 약간 좀 뭔가 소명을 하는 모습에는 약간 좀 신중하죠, 조심스럽고. 근데 지금하고 좀 모습이 달라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거 대사면 추진이 이거 긁어부스럼을 내는 걸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처음에 그 홍준표 시장도 당당하게 나오다가 예.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당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춰준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점입 가경으로다가 더 홍준표 시장을 잘못 행동한 사람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예. 심지어는 당과 그리고 당의 대변인까지 나서 가지고 뭐 신카콜라 이런 식으로 예, 예. 이야기를 하니까 긁어부스럼이 아니고 이거는 완벽한 부스럼이 된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직 것이죠. 긁어부스럼 전에 아직 부스럼이 나온 거예요? 그런 지금? 것이죠. 사실 뭐 당 대변인이나 인유한 뭐 혁신이나 이 이준석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을 조금 정리해서 데리고 가는 그림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기에는 이분들이 본인의 주장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물 정치인이었던 예.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주장들을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인유한 혁신이가 오히려 흔들리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기 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한 두세 주 전까지는 사실 민주당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어두우셨거든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딱 나오니까 약간 좀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막 과감하게 뭔가 좀 얘기를 해 주시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당사자들은 거부하지만 혁신 차원에서는 오늘 의결을 하고 이걸 이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거기서 결정이 나오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 대사면 요 제안, 요 수용을 할까요? 이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찾아봤더니 예. 이렇게 징계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뭐냐면은 예. 당 대표가 하는 거예요. 오. 그런데 당 대표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 위원장은 심지어 김기현 대표한테 아니 수도권에서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징계를 취소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징계 취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 지금 여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저렇게 나뉘는 것보다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한 사람도 징계를 취소해 주자. 명분도 된다고요. 본인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그거는 오히려 그 제3자 봤을 때는 선물을 주는 건데 사면을 주는 건데 그것을 반발한다? 오히려 그 모양이 더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예. 징계 취소는 이루어질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은 징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총선 출마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내년에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굉장히 I'm thank you 거기는 그러고 있을 별 거라고요.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게 주목할 만한 막상 사면 결정이 나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준석 대표가 진짜 탈당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뭐 공천을 받는 신청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행동이 중요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말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김철원 교수께서는 평소에 이제 여당 뭐 상황이나 움직임 뭐 예의주의하시면서 보고 계신데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 속에는 계속 당에 남아서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하는 쪽이 무게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 봐서 당을 나가는 쪽에 무게가 있을까요? 일단 그 두 번째 기자회견 밝힌 것처럼 최대한 당에서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사면이 행사되면 예. 당원권이 복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당원권이 복권이 되면서 노원병에 당협위원장 차례도 다시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복귀를 할수 지역구를 있겠죠.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본인이 지금 사면에 저렇게 아주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제가 볼 때 그 다음 수순으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만약에 사퇴한다거나 그 다음 액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게 만약에 당협위원회 안 합니다라고 나오면
그죠. 당협위원장은 무조건 당원권과 복권과 예. 동시에 당협위원장 자동적으로 자리도 되는 거잖아요.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그때 한다고 본인이 그러면. 만약에 사퇴를 해버리면 또 다른 파장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그건 생기는 탈당 거죠. 쪽으로 기운다고 보는 겁니까? 그럼 그때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이뇨한 혁신이든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든 서로 간에 어떤 간에 명분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망합니다. 추가적으로 짧게 질문드리면 혹시 결국 궁극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혹시 대구 이런 데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국적인 인지도라든가 20대 남성에 대한 표는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리고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는 분명히 악재가 될 겁니다. 아마 어떤 대변인은 오히려 플러스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예.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단지 대구에 출마할지 여부는 최후까지. 왜냐하면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때 아마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대구 같은 공천은 항상 역대를 보면 역대 선거 때 보면 가장 늦어왔거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어떤 물갈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맞물려서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가 변수도 좀 있고요. 뭔가 이렇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